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어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를 만들 거고요. 첫 번째 예제는 if 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 이름은 섹션 0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f 문이에요. 그래서 if control statement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하고요. 자,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f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입 1입니다.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if라고 하는 것만 쓴 거죠. 그게 첫 번째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if 문과 더불어서 else 문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if 아니면 else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타입 2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입 3고요. 타입 3는 if, else 사이에 else if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else if라고 하는 것은 몇 개든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입 1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은 그냥 if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int value 1부터 시작할게요. value 1은 5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if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3보다 크면 그러면 실행 1이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실행 1. 자, 마찬가지로 if는 자, value 1은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실행 2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if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이 5라고 하는 값이 참이면 이거 여기 안에 value 1이 5죠. 그래서 5는 3보다 크니까 이게 참이면 실행 1을 출력해라. 또 if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5보다 작으니까 얘는 false죠.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는 실행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타입 1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둘 다 참이면 둘 다 실행되는 거죠. 둘 다 거짓이면 둘 다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f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개가 있을 때 100개가 다 실행될 수도 있고요. 100개가 다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여기 괄호 안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참인 것들을 쭉 연결해서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불리언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죠. 자, 불리언 불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거는 true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리언 불2 그리고 이번엔 false를 집어넣을게요.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에 것처럼 실행 1과 실행 2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출력할 텐데 이번엔 실행 3랑 실행 4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참 거짓이라고 하는 건 비교 연산자인데 내가 비교 연산자 대신에 직접 이렇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 1이라고 하는 것과 불 2라고 하는 것. 자, 그럼 마찬가지죠. 앞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랑 얘는 지금 불 1은 true니까 얘는 실행이 될 거고 불 2는 false니까 실행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둘 다 true라고 한다면 둘 다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 둘 다 false라고 한다면 둘 다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자, if문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각각 독립적으로 참거짓을 비교해서 참이면 모두가 다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면 if else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는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실행되는 게 바로 if els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입 2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2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일단 만들어 볼 텐데요. 위에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 볼까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타입 여기 value 값부터 타입을 할게요. value 2라고 하는 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value 2라고 하는 것은 일단 5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럼 value 2가 3보다 크면 실행 5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else 구문이 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추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타입 2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행 6을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 if else 구조에서는 위에가 참이면 위에 거만 실행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밑에 거만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위에 거는 실행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실행되지 않죠. 실행 안 됨. 자,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else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실행 목적에 따라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여러 번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타입 1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하는 케이스를 다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if else 구문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자, if else 구문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망연산자랑 변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망연산자와 변환 가능. 그러니까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항을 3개 가지고 있는 물음표와 그 다음에 콜론을 가지고 있는 문법이었죠. 연산자 중 하나였었죠. 그럼 위에 있는 if else 구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출력할게요. 출력 구문밖에 없으니까. system.out.println 하고요. 결국 요지는 뭐예요? value2라고 하는 것이 3보다 크면 실행 5가 출력되는 거고, value2가 3보다 작으면, 이게 false이면 실행 6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조건문은 똑같은 겁니다. 이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한 다음에 참이면 실행 5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 실행 5만 남게 될 테니까 얘를 출력하라는 소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실행 6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코드랑 밑에 있는 코드랑은 완전히 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띄어쓰기만 잠깐 할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요. 자, 실행.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도 실행 5가 됐고요. 여기서도 실행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연산자와 if else 구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if의 세 번째 타입인 if, else if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나눈 다음에 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코드를 일단은 이만큼은 카피해서 그대로 쓸게요. 자, 이번에는 value 3이라고 하고요. 점수를 8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 3이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점수가, 이게 지금 value 3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만약에 90보다 같거나 크면 A 학점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점.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은 다 else if에서 A 학점이거나 B 학점이거나 C 학점이거나 아니면 F거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else i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80보다 크면 70보다 크면 여긴 B 학점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C 학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맞춰보세요. 아직 else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else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e는 조건식이 붙지 않죠. 다른 거랑 다르게. 여기는 다 지금 else, if 다음에 항상 조건식이 붙는데 else만 있을 때는 조건식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때는 F 학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점수가 몇 점이죠? 85점이죠. 그럼 85라고 하는 점수는 B학점을 맞아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85점인데 첫 번째 건 false죠. false니까 A학점이라고 하는 놈은 출력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85점은 80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true죠. true란 소리는 이제 B학점을 출력하는 거죠. 그럼 B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if else의 특징 85라고 하는 건 70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얘도 참이긴 하죠. 하지만 첫 번째 참이 딱 하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학점만 출력되고 if else 구문이 끝나는 거죠. 절대 B학점, C학점 이렇게 결과가 두 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if else 구문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검사하다가 첫 번째 참이 나오는 구분만 실행하고 if else 구문 전체를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실행을 일단 시켜보도록 할게요. 학점이 B가 나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B 학점이 잘 나왔죠. 자, 그런데 동일한 코드를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밑에다가. 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걸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그런데 순서만 바꾸겠습니다. 자, 90보다 크고 80보다 크고 70보다 크다라고 쓴 것을 이번에는 70보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을요, 컨트롤 X에서 이 부분을 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순서만 바꾼 거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C학점부터 시작해서 C학점, B학점, A학점의 순으로 나열만 바꾼 겁니다. 다른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앞에는 B학점이었는데 이번에는 C학점이 나왔습니다. 순서만 바꿨더니.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f, else, if 구문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검사하다가 첫 번째 참인 곳이 나오면 그 밑으로는 안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85라고 하는 건 70보다 같거나 크니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문에서 이미 벌써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C를 출력하고 나서 밑에는 읽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C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프로그램을 if, else, if 구문을 이렇게 짤 거면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는 정확하게 잘 프로그램을 잘 짠 거지만 얘는 지금 만약에 학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수고 이 밸류 3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고 얘가 학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순서랑 상관없이 짜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각각 중에서 참인 것이 하나인 경우로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보고요. 얘는 70보다 크죠. 그런데 70보다 크고 그리고 and 만약에 value 3라고 하는 것이 80보다 작으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70점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쓰게 되면 70보다 같거나 크면서 8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70 이상 80 미만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0 이상 90 이하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80점대가 되는 거죠. 자, 90보다 큰 건 뭐 100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것처럼 차게 되면 내가 여기 순서를 뭐라고 바꾸든지 간에 C를 위로 올리든 B를 위로 올리든 A를 위로 올리든 어차피 이 괄호 중에 참인 것들은 하나밖에 없겠죠. 참인 구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겠죠. 앞에서 이론에서도 설명했지만 내가 점수를 표현할 때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80보다 작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쓰는 것들이 수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자바 코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쓰고자 하면 반드시 나누어서 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70보다도 커야 되고 같거나 커야 되고 80보다도 같거나 작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순서랑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B학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는 B학점 나왔죠? 순서를 잘 맞춰서. 두 번째는 순서를 막 이렇게 순서를 바꿨더니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순서를 막 바꾸고 싶으면 실제 구간이 참인 구간을 하나만 나오게끔 설계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B학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if 구문에서 세 가지 타입을 나누어서요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택 제어문의 두 번째 예제로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만들 거고요. 클래스로 서버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스위치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게요. 스위치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이익이 포함되어져 있는 스위치 케이스 안에 불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불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불이익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if를 제외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하나를 탈출하는 거가 불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의 기능이 탈출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짜볼게요. 자,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위치 구문을 하나 쓸 텐데요. 스위치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기 안에는 문자도 올 수 있고 문자 열도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는. 자, 그럼 value 1이라고 집어넣을게요. value 1이라고 하는 거는 2라고 하는 숫자니까 정수니까 정수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case 1이라고 할게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붙는다는 거. 콜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하나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번 깃발을 붙였다는 거죠. 자, 케이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system.out.println A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자, 불이익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것들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2번이라고 할 거고요. 케이스 3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그리고 여기는 디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라고 하는 건 깃발을 안 꽂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에 깃발이 해당되는 게 없을 때 디폴트가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value1이라고 하는 건 2잖아요. 그럼 이 위치로 점프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 깃발 위치, 2번 깃발, 여기 2번 깃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깃발 위치로 점프하는 게 스위치가 하늘을 답니다. 그럼 점프만 시키면 스위치는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스위치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점프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순서대로 실행만 하는 겁니다. 자, 케이스는 뭘 실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깃발만 꽂아 놓은 거기 때문에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점프할 위치만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그건 아무 실행이 안 일어날 거고요.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B, C, D 이렇게 결과가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 B, C, D가 순서대로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2일 때 만약에 B라고 하는 것만 출력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불이익을 포함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이번에 밑에다 그대로 놨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value2라고 하는 놈으로만 바꿔볼게요. value2라고 바꿀 거고요. 이번에 달라지는 건 여기 사이에다가 각각 불이익이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if의 중괄호를 제외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하나를 탈출하는 거니까 이 스위치 구문을 탈출할 거예요. 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여기다 제가 불이익을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이 중괄호를 탈출할 텐데 이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지막 명령 실행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탈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놈은 어차피 중괄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닫힌 중괄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이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value 2라고 하는 것은 2죠. 2의 값이니까 2번 깃발로 점프할 겁니다. 점프한 다음에 쭉 진행이 될 텐데 B를 찍고 나서 불이익을 만났으니까 불이익을 만났다는 소리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if를 제외한 중괄호를 탈출해서 실제로는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밑에를 더 이상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출력 결과가 B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B, C, D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B 결과가 요 B 결과입니다. 한 줄만 띄워놓을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결국에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이익이 각각 다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이면 A만 찍는 거고요. 2면 B만 찍는 거고 3이면 C만 찍는 거고 1도 2도 3도 아니면 D만 찍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선택 제어문이니까 선택 제어문을 하고 있는 if문도 마찬가지로 선택 제어문이죠. 그럼 결국엔 스위치랑 if랑 서로 상호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지금 요 구문을 가지고 if, else, if 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을 나눴고요. 다시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 문장을, 왼쪽에 요 문장을요, 요 문장을 if else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if else if 구문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되게 간단하죠. if 만약에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이면 그러면은 화면을 하나만 찍으면 A라고 하는 것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A라고 하는 거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else if value 1이라고 하는 것이 2면 달라지는 건 없이 다 똑같고 이번엔 B를 찍으면 되는 거겠죠. 자, C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고 하는 걸 때 C를 찍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도 2도 3도 아니면 다시 말해서 디폴트이면 다시 말해서 if else 구문에서는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는 D를 찍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결과와 여기 있는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한 구문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if else if문으로 스위치 구문을 변환한 겁니다. 화면을 하나만 띄워 볼게요. 한 글자만 간격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실행. 자, 그러면 요게 스위치 구문에서의 결과고요. 요게 if else 구문에서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if else if라고 하는 놈을 여기 있는 스위치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스위치라고 하는 구문을 작성한 거를 if else 구문으로도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걸 삭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불이익을 없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만약 1이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1이면 A 찍고 불이익 될 테니까 A만 찍히겠죠. 자,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A만 찍힐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2입니다. 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로 점프해서 여기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B와 C까지 찍고 나서 불이익을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럼 B와 C를 찍은 다음에 비로소 스위치문을 탈출할 테니까 B, C가 같이 찍힐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B와 C가 같이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번 예제에서 선택 의문문으로서 if와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